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새벽에 치러질 축구 승무패 10회차의 잔여 경기들을 빠르게 짚고 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준비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어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짚고 결론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분석방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 분석방에 오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축구 승무패 10회차 잔여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이자 7번째 경기인 브라티슬라바와 슈투름 그라츠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이 이길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최종적인 스코어를 뒤집을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할 전망이며 슈투름 그라츠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탈란타나 스포르팅에게 한 골 차이의 석패를 당하는 등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이는 면모는 보여준 바가 있었기에 슈투름 그라츠가 박스를 타격하는 역량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1차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한 골 차이로 지더라도 만족할 것으로 예견되었기에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저득점을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와 위니용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 프랑크푸르트가 위니용의 저력과 압박, 그리고 기동성에 당황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다득점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경기라 생각되었고, 다만 위니용이 득점력에서는 유럽 대항전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과 주도권 자체를 내주는 상황에서의 견고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원정팀 프랑크의 우세한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원정팀의 승리와 다득점을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렌츠바로시와 올림피아코스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페렌츠바로시가 2차전에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지만 올림피아코스도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적어도 올림피아코스가 화력적인 면에서는 원정에서 약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비적으로 난조가 있을지언정 점유를 잡은 상황에서는 난전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 모습을 높게 평가했을 때 무승부와 다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기아와 몰데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최우선적으로는 다득점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몰데가 지난 경기에서 오픈플레이로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물론 레기아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몰데 역시 상당히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볼 수 있으며 지난 경기도 원래는 무난하게 가야 하는 경기가 혼전이 되었다고 생각되었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다득점의 선택지 그리고 플러스 핸디캡의 접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매치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페예노르트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일단 로마가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공격적으로 꽤 좋은 압박 싸움을 걸 수 있는 상태라 생각되었고 페예노르트가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플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로마가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페예노르트의 한 방에 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중앙에서의 소유가 되는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공격력은 로마가 근소하게 우세라 생각되어졌기에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프라하와 갈라타사라이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번에도 두 팀은 서로 불을 붙이는 플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득점 양상이 나올 것은 확정시되는 상황이며 다만 프라하가 전반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의 강점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갈라타사라이가 상당히 주전들의 누수가 심한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자연스럽게 홈팀 프라하에 유리한 결과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홈팀의 승리와 다득점 쪽 접근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샤흐타르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마르세유가 유리한 상황이라 결론지었는데요. 지난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에서의 퀄리티를 생각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마르세유가 그나마 지공 상황에서 더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었고 샤흐타르의 무한 크로스 유도 전술이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샤흐타르가 결국 상대 진영보다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은 만큼 1차전에서 잘 통한 직선적인 전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여졌기에 홈팀의 승리와 다득점 쪽 접근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르팅과 영보이스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스포르팅이 압도적인 스코어를 노리고 플레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승리에 가까운 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도 생각되었는데요. 점유가 아주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압박 플레이로 상대의 1차적인 빌드업을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모습이었고, 공격적인 뎁스가 넓은 쪽도 스포르팅이기에 주전급 선수인 파울리뇨의 이탈이 큰 악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홈팀 스포르팅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면서 홈팀의 승리와 높은 기준점에서의 저득점을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준비한 분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최종적인 승부식 조합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경기 분석 문의 주시면 해외 축구 정보 공유방으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